네, 모두를 위한 미래 트렌드 활용법. 오늘은 고령화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퀴즈부터 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제가 강연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보통 세 나라가 언급이 돼요. 한국, 중국, 일본. 자, 그 중에서 정답은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자, 일본이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일본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아니라 이미 초고령화 국가, 노인들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한국은 그보다 속도가 빠르고요. 유럽의 경우에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100년 정도가 걸렸는데 한국은 17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부적응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랜만에 인구 피라미드 한번 보실게요. 이게 1960년대고요. 요게 2000년대, 2020년, 그리고 60년대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거의 역삼각형으로 바뀌고 있죠. 사람들은 늙어서 자꾸 죽지 않는데 출생률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출생률 그래프도 한번 보실게요. 1970년대만 하더라도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가 지나가면서 그 숫자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죠. 거의 50만 명이 출생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진로 지도에 있어서는 이런 거죠. 앞으로 선생님 되기란 정말로 어려워질 것이다. 학생 수가 별로 없으니까 굳이 선생님을 뽑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대학가 같은 경우에도 상당수의 대학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죠. 대학 교수님들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보기도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난리인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아마 지금보다 인구학적으로만 봤을 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청년의 숫자도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는 벌써 지금 전부터 고령화가 진행이 됐고 또 아베노믹스가 경기를 활성화시킨 측면도 있지만 지금 청년을 못 구해서 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자동화 기술을 오히려 빨리 시급하게 도입해야 된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 거죠. 어쨌든 지금 아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더 쉬워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좋기만 할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버는 그 돈 다 어디로 나가게 될까요? 보통 부모님들 부양 부담으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이게 노년 부양비라는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통계청 자료고요. 지금 2015년에는 청년 100명이 노인 17.5명을 부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청년 5명이 노인 1사람을 부양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2030년, 40년 정도가 지나가면 50%를 넘어요. 그 말은 즉 청년 2사람이 노인 1사람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자리는 쉽게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돈이 상당 부분 복지비용 그리고 부모님들 부양부담으로 늘어날 수가 부양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거 부담스러워서 또 자식들은 낳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런 고령화가 또 악순환 고리를 이루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아요. 자,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은 노인분들이 돈을 펑펑 쓰시나요? 아니면 꽁꽁 싸매시나요? 아마 보통 싸매실 겁니다. 그 말은 즉 소비가 감소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생산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줄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생산을 줄이게 되면 굳이 사람을 많이 뽑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증가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또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그런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게 되면은 굳이 사람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젊은 층마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도 돈을 안 써, 젊은 사람도 돈을 못 쓰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이 더 안 팔리니까 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실업률은 더욱더 증가되게 되고요. 나의 장래를 계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출산, 결혼 같은 것을 꺼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령화는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자,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큰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세대 갈등이라든지 복지 비용,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제가 보여드린 것이 우리는 이제 망했어 라고 생각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것들을 다 기회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중국의 격언인데요. 바람이 불면 어떤 이는 담을 쌓고 어떤 이는 풍차를 만든다 라는 말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령화가 위기다 라고 해가지고 움츠린 자세로만 살게 되면은 우리의 100세의 인생이 정말로 고달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러한 위기 요소들을 기회로 볼 수 있는 그런 긍정성을 키우는 것, 긍정성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여드린 이 악순환 고리를 다 기회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고령화가 문제다. 그럼 우리가 다 망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고령화를 기회로 해서 성장하고 있는 곳들이 있죠. 바로 실버 산업들이 되겠습니다. 뭐 특히나 요실금 팬티라든지 실버타운, 그 밖에 뭐 노인 심리 상담사, 실버 투어 다 앞으로 기회가 생겨날 수 있는 분야인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분야, 각자의 분야에서 잘하는 분야에서 이런 고령화 트렌드를 이용한다면 기회가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부자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회의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이미 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양한 실버 산업들, 이색적인 실버 산업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아주 재미난 실버 산업의 기회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것은 이제 뷰티 테라피라고 해서요. 우리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예쁘게 화장해 드리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 드리는 그러한 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화장을 하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시겠죠. 한국에서도 복지 사업으로 뭐 동화책 읽어주기와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화장을 통해서 할머니들의 심리를 더 좋게 해드리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을 받는 게 또 필요하긴 하겠죠.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자,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과연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하지 기분이 좋아지시는지 그게 아직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할아버지들은 항상 얼굴이 굳어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실버 택시, 실버 편의점, 실버 약국처럼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각자의 분야에서 이러한 고령화의 트렌드를 이용하신다면은 100년 인생 우리가 일을 하면서 상당히 다양한 기회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 역시도 기회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 트렌드를 따라가시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이 트렌드를 이용하시기를 바라면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